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금 마덱스 2023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슬슬 현장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올해 공개된 주요 함선들의 특징만 대충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도 여전히 KDDX의 모형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올해 전시된 KDDX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대중공업에 의해서 KDDX의 기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기본 설계가 반영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KDDX는 2020년 12월부터 기본 설계를 시작해서 올해인 2023년 10월까지 진행 중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마덱스에서 공개된 KDDX는 실제로 건조될 KDDX에 가장 근접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KDDX의 모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통합마스트나 통합전기 추진 방식은 이미 그 내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함수의 형상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에 열린 마덱스에서 총 3가지의 함수 형상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아주 일반적인 전투함의 함수 형상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주말트급과 비슷한 파도관통형 함수 형상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중공업이 개발해서 특허까지 낸 하이보우 형상의 함수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은 건 역시 미국의 주말트급과 비슷한 파도관통형 함수였습니다. 그럼 과연 실제로 만들어지는 KDDX에는 어떤 함수가 적용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해서 특허까지 낸 하이보우 형상에 일반 전투함과 비슷한 기본형 형상을 합친 형상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파도관통형 함수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대가 개발한 하이보우 형상이란 뭘까요? 하이보우 형상이란 기존 함선의 기본형 함수 형상과 파도관통형 함수 형상의 중간에 있는 형상인데요. 함수의 형상이 과거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드레드노트급 함선의 함수 형상과 비슷한 수직 방향의 함수입니다. 한마디로 함수의 형상이 수직 방향의 형태라는 것으로 이번에 채택된 안은 이 수직 방향의 함수의 상부는 기본형 함수 형상으로 만들어서 갑판 면적을 확보한 절충형입니다. 결론은 현대가 기본 설계를 하는 만큼 현대가 개발한 함수 형상이 채택된 거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많은 분이 기대했던 파도관통형 함수는 채택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현대가 새로 공개한 항공모함인데요. 이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그 크기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랐죠. 어떤 사람은 7만 톤이다. 어떤 사람은 5만 톤이다. 또 어떤 사람은 6만 톤이다 등 같은 모형을 보고도 다들 다른 크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 함선의 크기는 전시장의 모형 설명란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현대가 함선의 배수량을 써놨는데도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더 이상하더군요. 이 항모의 배수량은 기준 배수량으로 4만 톤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선은 작년에 현대가 선보였던 CVX2에 이어서 CVX3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들 이 함선의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이 함선 설계의 단점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CVX3의 최대 특징은 CVX2가 함재기로 어떤 게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캐토바 방식과 스키점프대 방식이 다 가능한 형상이었다면 함재기는 보람의 네이비로만 설정을 하고 보람의 네이비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으며 그래서 철저하게 캐토바 방식만을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함선의 단점은 뭘까요? 그건 바로 경납고의 크기입니다. 이 함선은 주어진 배수량에서 최대한 넓은 비행갑판을 확보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갑판의 면적은 배수량에 비해서도 넓게 확보한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함선의 하부 공간이 줄어들었고 내부 경납고가 좁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작년에 현대가 선보였던 CVX2는 기준 배수량 3만 3천 톤의 함선이었지만 하부 구조의 크기만 따지자면 올해 선보인 CVX3는 배수량이 7천 톤이나 증가했지만 경납고의 크기는 기존 CVX2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항모의 설계는 배수량 대비 경납고와 비행갑판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의 고집 같기도 한데요. 작년에 함교에 설치된 위상배열 레이더가 위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위치에 위상배열 레이더를 달아서 올해도 작년과 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KDDX-S인데요. 이 함선은 사람들에게 후기형 KDDX라고 알려진 함선이기도 한데요. 정확히는 이순신급을 대체하는 함선입니다. 이순신급은 현재 2040년대까지 운용될 계획이므로 실제로 이순신급을 대체하는 사업은 2030년대에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업체들은 이순신급을 대체할 신형 함선의 모형을 선보인 겁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이순신급의 대체는 앞으로 우리 해군의 주력함이 될 KDDX를 기반으로 설계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KDDX-S를 선보인 한화오션도 KDDX를 기반으로 설계를 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KDDX 후기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2040년대에 등장할 함선임으로 통합 마스트, 그리고 통합전기 추진 시스템에 안티드론 시스템, 거기에 레이저 무기와 무인체계 지휘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선의 크기는 길이 145m이고 폭은 17.6m 그리고 배수량은 7,000톤으로 KDDX보다는 약간 작은 함선입니다. 함포의 형상은 주말트급과 비슷한 155mm AGS 함포 형상이긴 한데 이 함포의 구경이 155mm인지 아니면 기존과 같은 127mm인지도 모르겠고요. 당연하지만 함선의 크기는 KDDX보다 작아지면서 각종 무인체계까지 탑재하기 때문에 수직발사관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아예 KVLS2는 탑재되지 않았고요. 전방에만 48셀의 KVL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함선 후방에 아예 수직발사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후방에 탑재된 수직발사기는 지금 우리 천왕봉급 상륙함에 탑재되어 있는 단축형 KVLS로 해공 전용 수직발사기가 4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공은 알다시피 수직발사기 1개에 4발을 탑재할 수 있으니 수직발사기 4개면 총 16발에 해공을 탑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레이저 등은 KDDX의 후기형답게 KDDX에도 없는 무기를 탑재하고 있지만 배수량은 KDDX보다 적음으로 수직발사관은 KDDX보다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이걸로 이순신급의 후속함이 그대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순신급의 후속함이 어떤 포지션의 함선이 될지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합동화력함인데요. 제가 합동화력함 영상을 올리고서 내년에 합동화력함 사업이 드디어 중기사업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뭐 솔직히 내년에 중기사업으로 들어온다고 했지만 아직 중기사업에 들어오지도 못한 합동화력함 이야기를 꺼낸 건 역시 정치쇼이긴 합니다. 내년에 중기사업에 들어온다면 그럼 그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데 올해 이야기했다는 건 역시 정치쇼죠. 아무튼 어찌되었든 그래도 합동화력함이 육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가 될 것으로는 보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 마덱스에서도 합동화력함의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합동화력함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결론은 합동화력함은 아직 중기계획에도 들어오지 못한 함선이고 그래서 이 함선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떤 요구를 할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함선입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에는 어떤 무장이 탑재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모형은 어떤 무장을 탑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무장이 전부 탑재된 형태의 물건이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선보인 합동화력함은 길이 150m, 폭 20m의 함선으로 배수량은 8,000톤의 함선입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48셀의 KVLS가 탑재되어서 자함방어용 홍상어나 함대공 미사일 등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함포는 없었고 CIWS만이 자리 잡고 있고요. 동체 중앙에는 32셀의 KVLS2가 탑재되어 있고 그 뒤에는 KVLS2보다도 대형의 탄도미사일용 대형 수직 발사관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헬기 비행갑판에도 탈부착식 발사관이 있는데요.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 발사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기 갑판 뒤에 달려있는 건 무려 고체연료 위성 발사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합동화력함에서는 위성까지 발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말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실제로 일이 만들어질 리는 없습니다. 한 가지 함선의 일이 여러 가지 무장을 다 달게 되면 합동화력함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에 정반대되는 거니까요. 다만 이 모형은 우리 군에서 합동화력함에 어떤 무장을 탑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무장이라도 합동화력함에 탑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하나오션에서는 무인기 모함 3종 세트를 선보이기도 했지만요. 이건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한 다른 함선들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함선 사업들의 방향성이라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무인기 모함 3종 세트는 말 그대로 하나오션의 순수한 희망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평가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번 마덱스는 KDDX를 빼고는 전부 우리 군과는 상관이 없는 업체들의 제안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해군의 많은 사업들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 빼고는 새로운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마덱스 2023이었지만 뭔가 빠진 허전함이 느껴지는 행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마덱스 2023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